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1월 7일 금요일 장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어, 오늘 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날 충격이 좀 커가지고요. 여러분들 아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그 부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준의 오늘 주제는 사실 연준의 이제 조기 긴축이 사실은 좀 신선한 악재로 다가온 것은 자산 축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양적 긴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장에 이제 새로운 악재로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좀 영향을 줬다. 그런데 이 신선한 악재로 좀 다가와서 충격은 컸지만 이것이 조금 식상해지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요. 이거 이제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1%. 그러니까 전날에는 반전이 못 나왔어요. 좀 밀렸다가 오늘은 다행히 1%대로 반등에 성공을 했다.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 1.5%. 전날에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목요일 날 코스닥 증시는 거의 뭐 마이너스 3%나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다가 오늘 반전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장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틀 밀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는 이번에 연준의 조기 긴축,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서 양적 긴축에 대한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사실 시장에 충격을 더 크게 줬던 거잖아요. 특히 기술주들은 더 많이 영향을 받았지만,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올라와서 숨고르기 조정을 보일 수도 있었던 뭐 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은 그동안에 이제 저금리 수혜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영향을 좀 받을 텐데요. 그래서 사실 급락했다가 반등 시도를 보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10년물 지금 1.73인가요? 예. 근데 지난해 최상단이 1.77이었다. 거의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리고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1,200원을 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200원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1,200원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렸는데 1,200원 넘어서도 또 1,200원대에서 오래 머물지 않을 가능성 또는 이렇게 또 특히 이제 슈팅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1,200원 넘어서면 이제 좀 밀리는 양상으로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10월 달에 여기 이제 저점이었고요. 곧 이제 환율 상단이었는데 증시는 이때 저점 찍고 반전이 나왔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저점 찍고 반전 나왔고요. 그다음 이번에도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좀 돌리려는 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비교적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오늘 투자 유치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개장 이후에 꾸준하게 주식을 샀다. 왜? 오늘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 메리트 좀 생겼다라는 것 같아요. 그죠? 시장이 좀 빠지고 하면서 가격 메리트 좀 생겼다. 반면에 이제 금융 투자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얘기하는 거겠죠. 네.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좀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에 이제 미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 가능성도 시사를 했다. 이것이 이제 크게 영향을 준 거죠. 12월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에 대차 대조표도 줄여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테이퍼링. 이걸로 한번 설명해 음,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이제 주봉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양적 완화 축소하는 테이퍼링도 기존보다 조금 더 터프하게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2022년 전망은
원래 테이퍼링은 한 3월쯤이나 뭐 이쯤에 끝내고 첫 금리 인상은 이후에 한 5월이나 뭐 이쯤 가서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신선하게 좀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대차 대조표 축소, 이 양적 긴축을 이 양적 긴축이 그죠? 시장에 좀 영향을 당연히 준 거라고 보시면 왜? 기존에는 아마 이거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를 거의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죠? 왜? 언제 봤느냐? 이거 2017년? 이쯤에 이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를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쭉 이렇게 가다가 미국이 첫 금리 인상을 한 것이 언제냐면 2015년도 12월입니다. 2015년 12월.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다가 17년도에 가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산이 많이 뭐 국채나 MBS 매입 통해서 지금 거의 뭐 8.8조 달러, 8.8조 달러로 늘어났다고 하죠. 지금 이제 이 정도 규모로 현재 국채 또 MBS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시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하고 지금 다른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 또 고용 상황, 또 그다음에 경기 회복 속도 뭐 등등등 감안해 보면 지금 이때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악재들이 지금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 악재는 신선할 때는 크게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 신선한 것이 이제 식상해진다라는 거죠.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왜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된 다음에 왜 충격이 크냐? 바로 이 양적 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요거는 이런 게 있죠. 뭐냐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이 이번 올해 진행하면서 양적 긴축을 같이 진행을 한다. 응? 자산 축소를 한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로 병행할 가능성보다는 양적 긴축이라는 게 금리 인상 해가지고 긴축 효과가 제대로 안 날 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양적 긴축을 더 빠르게 진행하면 한편에서는 금리를 더 빠르게 공격적으로 올려야 될 이유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긴축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정리를 보면 일단 시장에 영향은 줬다. 물론 여기서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반전이 좀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삼성전자가 그리고 보시게 되면 미국 기술주들 있죠.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NSPI나 이런 애들 반전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반등 시도가 계속 나왔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도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진정되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 뭐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증시에 영향을 주고 증시에 쇼크를 주면 그렇죠? 점점 더 영향력이 떨어져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결론을 하나 좀 내게 되면 저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2015년도에 첫 금리 인상을 합니다. 물론 금리 인상하기 전에 시장이 이렇게 변덕이 있었던 거는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하기 전에 증시는 다시 올랐고요. 물론 이때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때 금리 인상한 다음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한번 쏟아졌지만 바로 저가 매력이 생기면서 그때서부터 추세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2017년도 뭐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10월쯤 됐던 것 같아요. 양적 긴축은 이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어차피 미리 반영을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왔는데 특히나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 직전에 한번 이런 일시적인
이게 이제 주봉이니까 그죠? 한 2주, 3주 이런 식으로 좀 변동이 있었다가 저점 잡고 올랐다라는 거고요. 금리 인상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쏟아졌지만 다시 저점 잡고 올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2022년 시장이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 기업 실적들, 그죠? 물론 변수들도 있고 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증시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그동안에 좀 저평가돼 있던 시장은 중국 시장입니다. 그죠? 자, 올해 2022년에 여기도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깨지고 가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횡보하면서, 그죠? 눈치 보기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 그러면서 종목들 간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또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순환 상승하는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번 조기 긴축이 신선한 충격으로, 특히 여기 이제 충격은 양적 긴축이었는데요. 그죠? 예. 신선한 충격으로 왔지만 이미 시장에 반영하고 있고, 오히려 영향을 주면 줄수록 시장의 또 종목들의 저가 매력은 더 부각이 될 것이다.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는 밑으로 죽여야 강하게 튀어 올라옵니다. 여기 환율이 1200원 찍었던 시점이고요. 1200원 근접했던 시점이고요. 그죠? 이번 1200원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약재가 저점에 또 저가 매력을 좀 부각시킬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리 빠졌던 거래소의 이 종목군들도 좀 특이하게 뭐 예를 들어 건설주 같은 것도 좀 잊혀졌던 주식이었는데 지금 살아나갔죠. 뭐 화학주들도 그렇죠. 뭐 철강이나 자동차도 이제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 13.8조. 네. 전년 동기로는 52% 늘어났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1.8% 상승으로 흘러갔습니다. 왜? 최근에 미리 매를 맞았으니까요. 좀 과하게. LG전자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LG전자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LG전자는 이렇게 6,816억이 나왔습니다. 전기 대비해서 늘어났지만 전년 동기는 좀 빠졌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4분기 LG전자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왜? 그 GM의 리콜 관련한 충당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다. 하지만 이 턴어라운드 하는 이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삼성전자 있었지만 SK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반도체주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그죠? 사실 시장에서 얘기한 것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고점에 있습니다. 시장에 변동도 생기고 충격도 있었지만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도 SK 하이닉스가 살아있다. 그죠? 시장에 좀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은 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늘 뭐 부품주들 중에서도 뭐 삼성전기, 또 LG 이노텍, LG전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율주행 관련한 주식들, 스마트 부품 이런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좀 견조했다. 그죠? 네, 견조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만 보더라도 이번 주에 현대글로비스 아마 이거 최근에 저가 매수한 분들 또는 잘 보유하신 분들은 재료가 된 거죠. 그죠? 저는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이 상단을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는 루시드, 그다음에 GM, 포드를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 한국은 현대차 라인을 2022년 장기 투자한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모멘텀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실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이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전 회장의 지분이 매각이 됐다. 그죠? 그러면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할 것이다.
현대모비스도 다시 튀어 올라오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주 같은 건 좀 많이 빠졌어요. 야,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한 7만 원 정도 좀 저점 될 것 같고요. 게임하고 엔터, 메타버스 이쪽은 지금 메타버스 ETF 예를 들면 코덱스 ETF 401470 네. 얘네들이 얘가 좀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전 개인적으로 한 11,000원대 정도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들이 반전이 나와야 엔터주들도 메타버스 관련한 주식들이나 NFT 관련한 주식들이나 이런 애들 다 묶여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부품주들 괜찮다라고 그랬고요. 그죠? 자동차도 그렇지만 소위 위드 코로나 이거는 별 이번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어요. 그죠? 얘들은 거의 대부분 멀쩡해요. 지금 자리에서 코로나 정점을 찍기만 기다리고 있죠. 그죠? 얘들은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좀 특이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저평가 매력이 상대적으로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어요.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제가 그동안에 소개해드렸던 건설주 3개니까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이었잖아요. 현대건설도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점을 같이 찍고 스물스물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죠? HDC 현대산업개발도 저점을 만들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이죠. 가격적으로. 그죠? HDC 잠깐만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근래 들어서 이래요. 개인들은 매도하고 연기금은 지금 일주일 넘게 꾸준하게 기관 투자들 사들이고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 건설주들은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하나 더 볼까요? 삼성엔지니어링도 다시 들어오면서 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뭐냐? HTC 현대산업개발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여긴 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저가 매수도 좀 다시 또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단을까지 일단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건설주들은 대선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주가 빠지면서 반영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주들, 기술주들도 물론 여전히 뭐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방을 잡고 계속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은 잡으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겠지만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좀 부진했었던 미리 선조정 받았던 저평가 주식들, 가치주들, 또 경기 민감 섹터에서 좀 부진했던 미리 조정 받았던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저가 매력이 보이는 종목군들, 또 저평가 섹터 있는 종목군들은 여지없이 또 스물스물 머리를 들고 있어요. 지금 HTC 현대산업개발도 뭐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주나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전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유주, SK 이노베이션 이미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유주는 저는 25에서 27, 뭐 이 정도 사이에선 주식을 좀 팔자 의견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최근에 이렇게 좀 빠졌다가 철강주들도 다시 저가 매력으로 그죠?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어요. 롯데케미칼도 한 10개월 빠졌거든요. 10개월 빠졌다가 지금 다시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보면 2022년 시장에서 그리고 앞서 소위 미국 시장에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주식들, 리오프닝 주식이라고 해야겠네요. 경제적인 수혜주들, 리오프닝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증시 변동에도 주가가 별로 빠진 게 없습니다. 그죠? 주가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보실래요? 이건 보잉입니다. 최근에 올라와서 지금 이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항공주들도 비슷비슷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올라와서
지금 요 정도. 이번에 미증시 급락하면서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리어트다. 뭐 견조합니다. 정고점 돌파 직전에 있죠. 힐튼 마찬가지. 견조합니다. 하얏트 그죠? 그다음 백화점 메이시스 6개 문 닫는다고 하잖아요. 구조조정인데도 오히려 호재예요. 그죠? 크게 영향 받지 않았어요. 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국내 주식들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세계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증시가 급락하는데 이번 주 멀쩡했습니다. 그죠? 그죠? 너무 뻔한 스토리예요. 기다리면 되겠죠. 저희 강원랜드 이런 애들도 오늘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큰 변동이 있었지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LCC 쪽에서도 진에어 같은 거는 이미 먼저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저가 매력이 생기고 있어. 그리고 얘들은 시간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정점이 지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미국의 연준의 이 조기 긴축, 특히 이 양적 긴축이 새롭게 시장에 영향을 줬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술렁이고 급락도 나오고 폭락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악재는 신선해서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줬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저가 매력을 부각시키면서 저가 매수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신선 악재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하다 보면 식상해지거든요. 2022년 시장은 여전히 희망적입니다. 물론 변수도 많고 변동도 여전히 그죠? 있겠지만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가지고 큰 장기 턴어라운드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2022년에도 좋은 성과 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그 황금 배팅 이거는 연초에 1년 연간 회원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네. 딱 연초에 한 번씩만 하는데요. 이제 9일날 종료가 돼요. 이번 주 일요일날 종료가 됩니다. 네. 3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1년에 1개월 22만 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요 금액의 1년 서비스가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가 새해 선물로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오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년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자, 요거는 1668-4386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도 좀 변동이 이번 주는 돌발 변수가 있었던 거죠. 양적 긴축이라는 돌발 변수. 하지만 그 변수가 이미 시장에 영향을 상당 부분 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